5월 13일 오후 4시 피해자 장 씨의 이웃 주민은 20만 원을 갚으러 장 씨에게 찾아갔다가 거실 문이 열려 있어 인기척은 없는데 문은 열려 있고 TV 소리가 나 집안을 들여다봤다가 살해당한 장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얼굴이 포장용 노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고 손발은 테이프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또 안방 장롱과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으며 총 78만 상당의 귀금속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장 씨를 포박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었던 이 사건에 당시 유일하게 남겨진 증거는 포장용 테이프의 심지에 남아있던 일쪽지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문 수사 기술의 수준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겨우 1cm 남짓한 지문으로 범인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건 한 달 여후 자신이 범인이라며 마을 주민 박 씨가 경찰에 자백했다. 박 씨는 장 씨 할머니와 수양딸과도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순간 화가 나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상황 증거는 박 씨의 설명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사건 상황도 범행 도구도 달랐다. 금반지와 금팔찌도 발견되지 않았다. 왜소했던 박 씨가 장 씨를 결박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어려웠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허위 자백을 했음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한 비구니가 찾아와서 자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구니는 죽은 할머니가 이 집 막내 아들을 노리고 있으며 당신이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비구니의 정체는 박 씨를 체포한 형사의 친누나였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해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어거지로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경찰의 지문 감정 장비의 성능이 높아졌고 감정관들의 질도 높아졌다. 경찰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 AFIS로 지문을 재감정했고 해당 지문의 주인이 인근 동해시에 거주 중인 정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쪽지문은 정 씨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의 지문이었는데 노파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자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남은 지문이라고 추정했다. 정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알리바이가 불분명했다. 부녀자 폭행과 절도 경력이 있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거짓으로 판명난 점도 의심을 샀다. 하지만 정 씨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자신은 강릉에 가본 적도 없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테이프는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었던 것이며 그 테이프가 장 씨의 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거짓말임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강도 살인죄 혐의로 정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즉 심증은 있어도 유죄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10월 24일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검찰은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상고를 포기했다.